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51주차 12월 18일에서 12월 24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각 부처 장관 다수를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조기 사퇴시키고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시절 용산 국민의힘 수직적 관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한 용산 직할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3차례 정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리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로 반격하지만 정치적 반전을 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취임 순서대로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 예산을 따내는 등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 법원 모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치적 판단, 그것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가 되는 그런 판결과 수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공황적 위기를 발생시키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나아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결과 기위기의 도래로 인류 생존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부자 재벌 감세,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각자 더 많은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 재선에 유리한 의정활동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빼먹기 전쟁입니다.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적 재분배가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IT 신기술로 무장한 채 글로벌로 가는 플랫폼 자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 한일 FTA는 과거가 되고 국제무역 조건과 상황은 세계경제, 공황적 위기, 전쟁, 신기술 개발 등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은행이나 정권사들이 도덕 불감증을 탓하기 전에 자본주의 주시장 자체가 도덕적 룰에 의해 작동 가능한 시스템인지부터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닭고기 생산, 판매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이 현대상선을 인수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글로벌 플랫폼 자본이 잠식해 가고 있는 유통시장입니다. 사분야입니다. 교육청 예산 남는다고 줄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무상교육 정책과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정책보다는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거나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 책임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병을 포함해 의료의 공공세에 입각한 무상 의료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정세, 특히 부자 정세를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는 정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밑도를 빼서 밑도를 깨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신문, 방송 등 매체가 아니라 인간 개인의 언론 자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조례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침해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국내 어디에서 출생하든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출생률만 강조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들의 보육, 양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아 등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 발급을 막을 제도 개선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차등 없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들 내부 재산과 소득 격차에 따라서 조세로 형평을 기하면 될 것입니다. 낙선은 인류가 공동체 생활과 문화 활동을 하면서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양청이 금기시 오던 동성애 축복 금지에서 공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까지는 아닙니다만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위로하고 다음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뺀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자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확대합니다. 산재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적발하거나 부정하게 수급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이를 이유로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생태 환경입니다.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심은 정주공원으로서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시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 생태계를 더욱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2023년 현재 탈원전을 완성한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 52.5%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한국, 미일에 편중하여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외교 정책, 그리고 전쟁적인 무기 수출을 하는 그런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와 북의 군사력이 충돌하면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반도는 초토화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 핵전쟁까지 상정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있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범용 반도체를 미국이 견제한다면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감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한미일 3국 동맹 수준에서 외교를 펼쳐온 결과 한중 관계는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러전쟁 과정에서 보여온 한국의 우크라이나 관계를 감안할 때 한러 관계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면죄부를 주는 외교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 과정에서 장행한 약탈, 학살, 강제징용, 임금체불 등 불법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51주차 주간 정세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